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연휴 전에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저 원익 IPS고요. 네. 99,0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요. 오늘 네. 갑자기 급락을 해서 네. 그래서 상담 요청했습니다. 아, 99,000원에 20%세요. 네, 네, 말씀대로 주가가 오늘 20% 가까이 급락해서 정말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 놀라셨어요. 네,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 건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아, 오늘의 하락이 대체 원인이 뭔지 내가 한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 손창현 네. 마스터께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일단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제가 이제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옵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식 옵션이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에서 동시호가에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오늘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옵션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옵션도 현물 가격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수익을 좀 가져가시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왕 가져가시는 거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자닉스가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 다시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는 삼성전자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증설, SK하이닉스 같이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공정 쪽의 탑티어 종목이 원익 IPS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앞선 고점이 13만 원인데 여기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13만 원까지 좀 들고 가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옵션 관련된 가격 괴리가 현물과 좀 차이가 나서 급등이 됐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은 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타켓 프라이스를 13만 원 잡고 네, 계속 13만 보유하고 원 있으면 된다는 잡고 얘기죠? 가져가시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13만 원이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15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그렇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매해도 될까요, 이거? 추매는 제가 봤을 때는 20% 정도 되시니까 뭐 추매는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10만 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 한 10% 정도만 더 해서 조금 뭐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굳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더 담는 것보다는 일단 다른 쪽의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반도체 투탑 종목들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래도 13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연휴 다음에 꼭 풍성한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휴젤이고요. 휴젤이요. 25만 5천 원에 네. 20%요. 25만 5천 원에 20%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지금 연일 주가가 계속 급락하고 있어서 참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다시 연휴 끝나고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연휴 끝나고 내가 한번 전망 자세히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거래 전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위기감이 좀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지금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휴재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톡신 사업이 사실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4분기 실적 아마 보셨으면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었을 텐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봤더니 작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오늘이 2026년도니까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2024년도 4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모두 다 20% 이상 고성장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일단 국내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 남미 쪽에서 상당히 매출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거의 뭐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300% 이상 급증하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다시 한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거는 남미 쪽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북미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공략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직판으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은 작년에도 실적이 크게 성장을 했지만 올해 역시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올해도 한 2자릿수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에서는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전저점, 뭐 지지선 이런 것들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당연히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릴 텐데 어차피 29만 원부터 30만 원 선까지는 여러 개의 조금 저항대가 있습니다. 29만 원은 어떻게 보면 전 고점이죠. 그리고 30만 원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0일선 장기평선이 또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대부분 다 수익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빠진다라고 하다가 23만 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지금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쪽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들이 순환매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뭐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낮아져 있는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강한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실적 성장이 좀 전망되는 만큼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연휴 이후에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하나무시요. 한화오션이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그건 모르고 제가 산 것이, 네, 예, 15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네. 12만 9천 원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 근데-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혹시 이거 하나 들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 오션 갖고 있어요. 한 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72주요. 네. 72주요. 예, 네, 하나 오션 15만 원인데 예. 지금 손실 중이셔서 참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주인님. 예. 네, 다시 좀 매수가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어요. 예,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조선주 연휴 다음에 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팬말 들어주시죠.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주 선생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보유 의견, 손창현 팀장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주 선생님이요. 이조원 부장님 일부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몰라요, 누군지를. 네, 아무 박철순 분이 대표님, 아주 손창현 팀장. 네, 예, 손창현 아무 팀장님 분이나 상담해 상관없- 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손실이 좀 나셔서 뭐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예. 때는 그래도 힘드신 것만큼 설 연휴 잘 지내고 2월 예. 정도 말 정도 되면 주가가 다시 좀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매수한 가격이 안 오더라도 반등을 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조선방산 원전이라고 해서
예.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던 섹터 종목이 조선 업종이었는데 이제 네네.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 더 잘 나온 회사도 있고요. 더 못 나온 회사도 있고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은 적정 가치를 제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주가도 이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느냐? 결국에는 다른 쪽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오늘은 뭐 네네. 증권주 뭐 이런 쪽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오늘 이 관련된 조선주들이 좀 미미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상황이고 그리고 북미 쪽에 대한 뭐 LNG선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그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하나오션도 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매수한 가격까지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얼마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으냐? 3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월 한 달이요? 3월 한 달은 좀 기다려 보셔서 만약에 이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수익으로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비중이 100%고 하셔서 1차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제시를 할 테니까 네. 이제 일단은 17만 원 정도 가면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떨어진다라고 보면 지금 이제 비중이 이 종목에 한 종목에 다 매수를 해서 현금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12만 원까지는 일단 좀 보시고 12만 원 이하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어서 12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지를 보시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10% 넘게 좀 손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건 좀 아까우니 반등을 얼마만큼 빠르게 하는지를 1차적으로 보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매수한 가격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목표가 17만 원까지는 대기해 보자. 그렇게 좀 네네.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17만 원까지도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맙습니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감사합니다. MS 오토텍. 네, MS 오토텍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0%입니다. 매수가는요? 4,552원. 네, 4,552원에 20% 맞으실까요? 네네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연일 내림세를 보여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4,000원대까지 다시 좀 주가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매도와 보유로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손창현님한테. 네, 손창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상당히 좀 손실이 많으셔서 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은 일단 뭐 영업이익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데 네. 순이익적으로는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네네. 그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배경은 이제 로봇 관련된 sektor로 이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로봇 관련된 그런 부품도 만들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동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 로봇 관련된 사업 자체가 현대차에서 아주 그냥 사활을 걸고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연계성은 뭐 완전하게 동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해도 별 의미는 없을 거다. 왜 그러냐면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 3,000원까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자동차가 잘 팔리면 실적은 당연히 이제 따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동사뿐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들로 전개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실적 대비해 봤을 때도 주가는 너무 싸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는 3,000원까지 보시고 좀 기다려 보자. 지루한 거 기다렸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3,000원까지 일단은 지켜보고, 만약에 3,000원 다시 온다 그러면 전화 주셔서 또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이 보유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또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또 다음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무리 포시픽에, 네. 포시픽 16만 3,900원에 매수해가지고, 네. 30%거든요, 지금. 16만 3,900원에 30% 맞으실까요? 예, 예. 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네. 화장품 맞습니다. 관련해서 네, 지금 또 춘절을 앞두고 이 종목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탄력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두 분 다 계속 홀딩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네. 박철순 대표님께 한번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사실 화장품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뭐 중국 쪽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다가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이 조금 이제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대장주로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뭐 상반기 안에도 충분히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만 보면은 사실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전망했던 실적보다 좀 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일회성으로 들어갔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이지, 그거를 이제 제외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화장품 사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회사가 이제 라네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들은 견조하게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것들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코스알엑스라는 신규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국, 지금 아시아, 미국 대다수 지금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난 실적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잠깐 뭐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도 사실 그렇게 뭐 좋은 시장 여건은 아니었지만 1%대 상승했던 거는 연휴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보유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고점 저항이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홀딩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18만 5천 원까지 끌고 가시면서 이 정도만 돼도 수익이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18만 5천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강하게 만약에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같이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로 1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테크윈 테크윈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48,000원에 20%요. 48,000원에 20%세요. 네네.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져서 많이 네.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연휴 끝나고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 테크윙 내가 한번 자세한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패밀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손창현 선생님. 네, 손창희 팀장님 말씀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손실이 좀 나고 계셔서 뭐 상당히 네.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사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네. 20%인데 네. 4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혹시라도 네. 빠지면 10% 네. 정도 더 남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이 보유를 하셔라. 그리고 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10% 넘게 손실을 보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손실이 크실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HBM 쪽 관련된 뭐 테스트 핸들러나 여러 가지 프로브 관련된 그런 이 테스트 핸들러 관련된 부분에서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HBM3, HBM4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동사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HBM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메모리나 D램이나 낸드는 좀 증설이 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HBM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사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만 원 정도가 되면 지금부터 4만 원 정도까지 한 10% 정도 더 담으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그러면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4만 원에서는 추가 매수 그리고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는 반등. 그 흐름이 이제 이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이 일단 1차적으로 5만 원까지 보자. 그렇게 좀 정리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꼭 좀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순 대표님, 네. 이제 또 긴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연휴가 끝나고 시장 대비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 이제 장이 뭐 끝났기 때문에 네. 대비는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현금을 좀 챙기는 전략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네, 그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셔서 상담해 드리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YG 플러스 YG 플러스요. 7,380원에 5%요. 다시 한번 가격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7,380원에 5%요. 아, 네. 지금 정규 시장 기준으로 20원밖에 안 빠졌는데 네. 무조건 홀딩입니다. 예, 일단은 홀딩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고 저는 비중을 한 10%까지 늘리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오늘 하이브 혹시 주가 보셨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하이브 많이 40만 원 올랐잖아요. 오늘 넘었어요. 장중에 네. 52주 신고가까지 찍었었는데 이게 뭐인지 아시나요? 이유가? BTS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BTS 하면은 하이브 소식이다 보니까 하이브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따라올 종목은 당연히 YG 플러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YG라는 게 앞에 붙어 있다 보니까 YG 계열사 아티스트만 유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BTS의 음원 음반 유통을 YG 플러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가 워낙 또 부가가치가 큰 우리나라 대표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작년과는 사뭇 다른 또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YG 플러스는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다. BTS의 컴백에 이은.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가 크게 부담되는 선도 아니고 지금 천천히지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올해 1월 달 첫 거래일 때 고점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기관들도 오랜만에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천천히 들고 계시다가 지금 저항 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9,000원까지 끌고 가시는데 지금은 오늘은 3%대 빠졌지만 반등 이제 양봉 나오면서 연휴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한 5% 정도는 더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9,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60일선인 한 6,800원 정도 만약에 여기가 증시가 뭐 무너지거나 해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잠시 현금화 시키셨다가 다시 매수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YG 플러스 오늘도 좀 좋은 대안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손창현 팀장님, 오늘은 시장이 이렇게 파란불로 마감했는데 연휴가 끝나고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올라줄 수 있을까요? 많이 빠진 섹터들에서 네.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빠진 섹터가 뭐 조방원을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뭐 이런 종목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지금 네, 시청자님, 그 종목 상담 문의 주셔서 전화 드렸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랑 비중 그리고 가격 알려주시면 상담 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SK 바이오팜이시고 145,520원에 15%요. 14만 5천 원에 15%. 예. 네, 동사는 뭐 하고 있는 회사인지는 잘 알고 투자를 하신 거죠? 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가장 크게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제품 상당히 좀 뇌전증 치료제가 엄청나게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까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고 작년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 연휴가 지나고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으로 보면 13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5%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20%를 맞추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가격으로는 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유지를 하면 5% 정도 더 담으셔서 1차적인 목표가 13만 원까지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13만 원 유지가 된다. 그러면 매수한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동사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미국 쪽에 실질적인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의약품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버티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3만 원까지 좋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